어제 나왔던 뉴스들이나 이슈들은 대부분 좀 원전과 그리고 에너지 이쪽에 좀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두 번째 이슈가 이제 카메코 관련된 내용이고 웨스팅하우스 관련된 요 내용입니다. 일단은 카메코랑 브룩필드가 웨스팅하우스 원자로 배치 가속화를 위해서 미국 정부와 혁신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했다라는 요 내용 좀 나왔는데 일단은 카메코랑 브룩필드가 이제 미국의 상무부랑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기 위한 조건서에 서명을 했고요. 요거를 통해서 목적이 뭐냐? 이 웨스팅하우스 일본의 미국의 대표적인 원전 기업이죠. SMR 만드는 기업인데 이 웨스팅하우스의 원자로 기술의 글로벌 배포를 가속화하고 그리고 미국과 해외 공급망과 원자력 산업 기반을 활성화할 걸로 기대를 한다. 이렇게 좀 목적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협정을 통해서 미국 정부가 이제 미국에 건설될 웨스팅하우스의 신규 원자로에 대한 자금 조달 그리고 인허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좀 규정을 하고 있고요. 총 투자액은 최소 800억 달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이 워낙에 좀 원전이나 그리고 에너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밀고 있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요거를 위해서 파트너십을 좀 이제 체결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카메코가 웨스팅하우스의 최대 주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분 한 49%인가 47%인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카메코가 이 웨스팅하우스를 좀 보유를 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좀 튼튼한 원전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카메코와 어떤 웨스팅하우스 그리고 미국 정부의 지원 이런 뉴스들이 좀 보도가 되면서 오늘 미국 증시에서도 카메코가 20% 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상의 어떤 탄력이 좀 많이 올라왔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원전 관련된 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원전 밸류체인 기업들도 당연히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구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 밸류체인 기업들도 역시 펀더멘털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센티 쪽으로도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해 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AP1000 대형 원전이죠. 네, 대형 원전이랑 그리고 AP300 그 SMR, 네, 요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언급을 했는데, 뭐 구체적인 기종이나 뭐 설치 지역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공개가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뭐 대형 원전, 소형 원전 전반적으로 좀 아우르는 그런 원전 설치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금융 조달이나 그리고 허가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해주면서, 이제 원전 관련해서는 저 산업이 더 빠르게 커질 수 있을 만한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원전 그 목표치를 많이 세워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최근에 올해 중순이었었죠. 올해 중순에 그 원전 관련해서 행정명령도 미국이 좀 했었고요. 서명을 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2050년까지 지금보다 거의 4배 이상의 이제 기가와트를 늘리겠다 이렇게 행정명령을 좀 서명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2030년까지는 거의 이제 10기 이상의 대형 원전을 좀 이제 짓겠다 이렇게 또 목표를 좀 이제 그 설정을 해놓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목표와 지금 이 내용이 연계가 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나라의 한수원이 여기에 진출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겠죠. 그거는 이제 좀 지켜볼 만한 문제인 것 같고 다만 그 우리나라의 팀코리아가 다 같이 진출을 하지 할지 여부는 당연히 모르는 거고 아마 가능성은 좀 낮다고 생각이 드는데 웨스팅하우스가 설계를 담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우리나라의 팀코리아가 진출을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렇게 되면 좋긴 하겠지만 근데 어쨌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두산에너빌리티라던가 뭐 현대건설 이런 최근에도 이제 이틀 전이었나요? 현대건설이 이제 또 공급 계약을 또 따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설계 계약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했는데 뭐 어제 같은 경우에 두산에너빌리티가 현대건설에 이어서 또 관련된 뉴스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었는데 아마 연이어서 이런 구체화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의 도움을 좀 필연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계약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 네, 그러니까 원전에 대한 좀 기대감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뭐 어제도 사실 관련된 내용이 좀 나오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시간 외에서도 오르기는 했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신고가 다시 한번 좀 만들면서 꽉 찬 양봉으로 좀 종가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계속 신고가 부근이죠. 그래서 아마 오늘 그 이제 대체거래소 이렇게 딱 넥스트 트레이드 열리면은 그때부터 두산 에너빌리티는 떠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오늘 뭐 본장 개장 이후에 수급이나 그리고 워낙 또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오늘 일정이 되게 많거든요.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에이펙 경주 관련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업 총수들이랑 그리고 오늘 루트닉 그 상무장관이랑 좀 만나는 일정도 있고 좀 그렇다 보니까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어떻게 시장에서 해석이 되고 이제 시장의 좀 돈들이 과연 뭘 어떤 그 이제 산업이랑 섹터를 대장으로 좀 낙점을 할지 호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좀 그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시장 상황을 차치하더라도 산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연속성 있게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이 좀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MR 원전 요 안에서의 좀 가장 좀 큰 변화나 그리고 기대감들이 좀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가장 큰 이제 이슈는 좀 원전이지 않을까, 그리고 약간 우주의 기운이 좀 이쪽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G 버노바 쪽에서도 이제 이번에 좀 얘기를 했는데 가스터빈이 지금 계속 수요가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가스터빈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해봤을 때 이제 2026년이 아마 가스터빈은 피크를 칠 것 같다.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이 피크를 치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좀 그 사그라드는 성장률이 사그라드는 이런 형태로 갈 것 같다가 작년의 컨센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진 거 작년뿐만이 아니라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계속 좀 수요가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이게 예상보다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걸로 봐서는 이런 가스터빈에 대한 수요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이런 원전에 대한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연속성 있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BHI도 지금 그 아까 가스터빈 말씀을 좀 드렸는데 두에빌에 비해서는 사실 주가가 그렇게 막 크게 신고가는 아니고 좀 상대적으로는 늦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같이 좀 키 맞추기를 하는 경향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BHI도 이제 61선, 21선 여기 닫고 정배열 추세에서 좀 돌림이 나오는 그런 초입에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삼각수렴 만들고 있고 추세 전환이나 이런 것들 현재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 생각을 했을 때도 BHI도 좀 키 맞추기로 따라갈 가능성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워낙 뭐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게 원전에 대한 좀 모멘텀이 확 잡히다 보면은 조금 그동안엔 소외돼 있었던 종목들도 다 같이 따라가니까 그 안에서의 기회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당연히 본주가 제일 좋기는 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 요겁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좀 내용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어제 오늘 새벽인가요? 오늘 새벽 1시 오늘 새벽 1시에 엔비디아의 GTC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엔비디아 젠슨왕 CEO의 이제 발언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그 해석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보면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뭐 계속 빼놓지 않고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 AI 버블에 대한 우려잖아요. 네, 또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그 이제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 좀 앞두고 있고 좀 그렇다 보니까 살짝 조금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는 살짝 주춤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엔비디아 CEO가 이제 이 버블 우려를 본격적으로 전면으로 반박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GTC를 통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새로운 파트너십도 굉장히 많이 발표를 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6G 통신 관련해서는 일본의 노키아라는 기업이 있죠. 노키아라는 기업의 지분을 10%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노키아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거든요. 20% 넘게 급등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노키아도 급등을 했고 그래서 여러 기업들과의 뭐 독일의 어떤 기업과도 이제 파트너십 체결을 하고 여러 좀 파트너십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지금 반도체, AI, 사이클 요거잖아요. 이게 거의 다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AI 버블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면서 회사의 최신 칩이 5천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걸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블랙엘 프로세서랑 최신 루빈 모델 이게 내년까지 전례 없는 매출 성장을 견인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최신 칩을 2천만 개 출하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전 세대인 호퍼 출시 후에 전체 판매량이 400만 개에 불과했던 거를 생각을 하면은 앞으로의 출하 예상치가 2천만 개라는 거는 400만 개에서 2천만 개면 거의 5배 더 많은 그런 물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이제 출하를 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좀 시장에서는 좀 환호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에서도 이런 것들 반영을 하면서 엔비디아 주가 굉장히 좋았죠. 거의 4, 5%좀 급등이 나왔고요. 그래서 일단은 누적 수주액 자체가 5천억 달러를 돌파를 했고 사상 최대 규모의 이 누적 그 수주 잔고를 좀 확보를 했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어떤 반도체 사이클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AI의 어떤 사이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처음으로 이 정도 수준의 그 수주 규모를 확보한 게 역사상 처음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굉장한 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과 같은 엔비디아의 실적이 바탕으로 계속해서 이제 관련된 밸류 체인들이 네, 계속 같이 오르고 있는데 지금 하이닉스가 속보로 네,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11.4조. 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라고 지금 발표가 됐는데 시장 기대치가 10조였나요? 원래 한 10조, 11조기는 한데요. 시장에서는 12조까지도 기대를 하기는 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약간 또 실망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냥 그만큼 나왔다. 네. 우리 이제 시장에서는 워낙 요즘 상황이 좋다 보니까 증시 상황이 그 이상을 자꾸 바라는데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는 아닐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사실 주변에서 SK 하이닉스 이번에 12조 나올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어떻게 이따가 좀 해석을 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11조 4천억대도 사실 컨센에 매우 부합하고 매우 잘 나온 거기는 하죠. 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반영을 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따 장 시작하고 외국인들이 과연 이걸 셀 온으로 볼 것이냐 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가이던스가 중요할 것 같아요. 4분기는 어떨 것이냐. 근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 보니까 4분기부터는 HBM4 공급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가죠. 네, 그래서 반도체 그래서 결국은 사실 뭐 이번 분기의 매출도 상당히 중요하기는 한데 또 결국 중요한 거는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거를 얼만큼 또 이제 길게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 네, 요 여부가 중요한데 어쨌든 좀 선제적으로 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젠스당 CEO의 어떤 이런 내용들 좀 보게 됐을 때는 아마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더 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은 20년 만에 찾아오는 유동성 대폭발해입니다. 돈이 몰리는 방향이 이미 나타나고 있고 이 자산 확장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큰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를 제대로 준비하면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딱 8주입니다. 제 성격 아시죠? 절대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내년 상반기에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돕는 프리미엄 클래스 대세 상승 수익 실험반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보는 차트의 완벽한 이평선 세팅법부터 직접 만든 투자 루틴에 의거한 수익 실현 원칙과 구체적인 행동 지침, 2026년 주도주와 2030년 장기 전망이 담긴 실전 포트폴리오 전략, 총 8주 동안 투자를 위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저희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도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혜택까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